그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4절에 과세표준 이렇게 돼 있죠. 과표는 얘는 그 기존에 있던 거하고 틀린 게 뭐냐면 등기 종류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기 종류에 따라 각각 과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등기 종류별로 과세표준이 뭔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가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아주 오래전에 나오고 최근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1번은 뭐냐면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등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소유권하고 지상권 등기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상권 설정 등기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 지상권 설정 등기 하고자 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는 얘기죠. 그 시험에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땡 틀렸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독으로 나온 적은 거의 없고요. 최근에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얘는 신고납부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에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문이 언급이 되면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됩니다. 취득세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득세에서 우리 보면은 뭐 신고가액이 시가표준보다 적다. 그럼 뭐라고요? 시가표준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 시험에 뭐 공매로 취득한 경우는 뭐 시가표준액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 기출됐던 지문이 뭐가 있냐면 50페이지에 그 주의 있죠, 주의. 50페이지 그죠? 거기 보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취득하고 등기할 당시에 가액이 뭐가 됐다는 거야? 자산 재평가나 아니 뭐 감가상각으로 뭐가 됐다? 가액이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자산 재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격을 다시 평가한다는 얘기고 감가상각은 아시죠? 이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그죠?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 노후화되면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용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일정 기간별로 금액을 차감을 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시간이 흐를수록 금액이 줄어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변경이 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표한다. 땡 틀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채권 금액이 있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자,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설정, 경매 신청. 자, 얘네들은 가만히 보시면 4개 다 뭐랑 관련돼 있다? 채권 채무와 관련이 돼 있죠. 채권 채무. 그죠? 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1번에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그 동그라미 2번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본다. 이 동그라미 2번이 또 얘도 시험에 한두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채권가 없으면 얘네들을 채권 금액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이라는 건 뭐 그랬죠.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을 때 1년 후에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했다. 그러면 채권은 이제 금액으로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신 받기란 그 목적물의 가격을 과표한다는 얘기고 처분 제한의 목적이 있는 금액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우리 돈 빌리면 1억 빌리면 걔네들 1억으로 안 하죠. 등기할 저당권 설정할 때 1억, 2천 아니면 3천 이렇게 하죠. 채권 최고액으로. 왜? 보통 20%, 30% 업해서 갑니다. 근데 나중에 자기들이 최대한 채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그 주의하고 얘가 어쩌다 한번씩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2개 정도 잘 보시고. 그다음 건수는 얘 때문에 얘가 종량세를 한다 했죠. 한 건당 6,000원. 대표 주자가 말소 등기입니다. 말소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한 건당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건수를 과표한다. 그게 과표죠. 기타 나옵니다. 전세권, 뭐 전세는 당연히 전세 금액으로 들어가겠죠.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이건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시법에 나오는 거죠. 공시법에. 그죠? 그래서 요역지가 뭐예요? 내 땅 가격이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임차권은 월 임대차, 월 임대차 금액. 가등기는 등기 원인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보시고. 자, 과표는 우리가 이제, 자, 취득세 과표는 뭐, 과표는 다 중요합니다. 자,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자, 신고가액 원칙이지만 얘가 뭐보다? 시가 표준액부터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그래서 국수, 공판장, 그리고 검증. 이 6개 빼곤 다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했을 중 큰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취득세 과표 계산할 때 추가로 포함이 되는 항목이 있고 안 되는 항목이 있다. 여기 되는 항목이 뭐 있다 있어요? 건설 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있는데 연체료 할부이자는 뭐만 된다? 법인만 된다. 이거 잘 기억해요. 법인만. 그러니까 이 연체료 할부이자라고 항상 지문을 얼른 봐야 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뭐예요? 할인을 받으면 할인된 금액 받은 금액 할인된 금액 그랬죠? 된 금액을 과표로 한다. 자, 건축물 건축 등 간주 취득은 과표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랬죠? 근데 이거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가 건축하고 여기 가르치고 개수 등은 증가한 금액에 해놓고 요 가로 안에 뭐가 있다? 신축과 재축은 제외 이렇게 나오면 땡 틀린다. 아니요. 제외 그래 맞는다. 포함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얘는 제외다. 얘네들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다 했죠. 신축이니까. 그죠? 요거 좀 조심하시고. 지목 변경에서 추가로 개인적으로 꼭 지문에 잘 나오는 게 토지 지목 변경입니다. 과표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지목 변경이 나오면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돼요. 그죠? 증가한 가액 그러면 되는데 얘가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뭐가 되면 입증이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그래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면 그 금액 중에 100분의 90 이상을 입증해라. 법인 장부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재산세 과표는 얘는 뭐다? 시가 표준액입니다. 시가 표준액. 자, 근데 여기 뭐가 있다? 예외 있다 있죠?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 가액비로 곱한다. 자, 이 공정시장 가액비는 누구만 해당된다 했죠? 토건주만 해당됩니다. 토건주.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이게 무슨 의미라겠어요? 토건주가 나오면 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법인 장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죠?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 틀립니다, 이거. 근데 기출문제 푸는데도 이거는 알아요.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못 맞춰요. 되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라면 꼭 이걸 찍어요. 법인 나오면 법인 장부 그러면 자꾸 걔를 답이 맞았다고 골라요. 이러면 국수공판장에 꽂혀가지고 막 법인만 나왔다면 무조건 법인 장부 그러면 안 된다니까. 얘는 보유세잖아요. 거래 금액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다 이걸로 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원칙, 시가표준액. 토건주가 나면 공정시장가액, 개인 법인 다 시가표준액. 이때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가 아까 우리 얘 80억, 5억, 6억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요 금액까지는 종부세를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체 합해서 이 기준 금액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가 꼭 들어가야 된다?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은 과표가 뭐니? 그럼 뭐예요? 전국의 주택을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 아니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때 비율은 전부 다 80%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틀린 게 재산세는 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70, 60인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얼마? 이유 불문하고 전부 다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양도세는 뭘 꼭 기억해야 돼? 순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과표 순서. 그죠? 어떻게 냈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줘요? 필요, 경비 빼주고. 그럼 뭐 나온다 했죠? 양도, 차익 나오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요. 장기부요, 특별공제. 이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소득금액. 그리고 마지막 기본공제. 그러면 과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이건 성의 문제라니까. 외워야 된다니까. 여기 처음에 여러 개 많이 나온다니까, 이거. 그죠? 근데 뭐, 그래도 안 외우니 뭐. 여기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 플러스 양도비. 그죠? 이렇게 해서 얘가 필요 경비에 들어갑니다. 저기 순서 꼭 외우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 5절의 세율을 보겠습니다. 자, 얘는 세율은 따로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지는 없어요. 그죠? 근데 지문으로 가끔 나옵니다. 최근에도 뭐
뭐 가압류의 경우 이렇게 가압류는 부동산 가액의 뭐 1000분의 2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지분 하나로. 근데 걔가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박스 보시면 그 이렇게 돼 있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막 잔뜩 돼 있고 마지막 칸에 지목 변경, 말소 등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마지막 칸에 있는 건 한 건당 6,000원이고 그리고 맨 위에 보존, 이전 등기는 따로 돼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건 전부 다 1000분의 2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 이런 거 관계없이 뭐 그죠? 나오면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1000분의 2예요. 0.2%. 근데 맨 위에 보면 보존 등기 1000분의 8, 이전 등기 상속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15, 유상은 1000분의 20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내가 유상으로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 2%를 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세금을 뭐 냅니까? 등기할 때. 취득세를 내죠. 여기는 지금 등록세 2%를 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뭐라겠어요? 이 법이 세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다.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뭐 했다? 취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때 이거 개정되기 전에 취득을 하셔서 취득세 내시고 아직 등기 안 한 분들 그분들이 지금 등기하려니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라? 취득세 내지 말고 등록세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 그 임차권 설정 등기 보면 거기 관세표는 임차 보증금이라고 돼 있죠. 박스에 그죠? 그럼 월 임대차 금액으로 고쳐주세요.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 얘가 옛날에 바뀌려다가 안 바뀌어가지고 그죠?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은 520그럼 500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520그럼 20이란 얘기죠.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바꿔주세요. 왼쪽 기타에 50페이지 기타에 동그라미 3번에 있잖아요. 임차권. 그죠? 거기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돼 있죠. 50페이지에.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월 임대차 금액. 월세. 월세를 좀 있어 보이게 월 임대차 금액 그런 거예요. 그냥. 자, 밑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에서 얘도 뭐가 된다? 가감 조정됩니다. 얼마? 100분의 50. 근데 뭐만? 부동산 등기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같은 걸 때 내는 등록세는 가감 조정이 안 된다. 왜? 걔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저세액 있죠? 최저한세. 자, 얼마?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우리가 중요한 특징 3개 중에 하나, 2개가 요거예요. 그죠? 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처음에 6,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틀린 거요. 잘 보시고요. 얘 중과세가 있습니다. 근데 보지 마세요. 그냥. 그죠? 중과세가 있는데 3배 중과세 있어요. 끝. 그죠? 처음에 한 번 딱 나왔어요. 100분의 300인데 뭐 200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뭐 거의 언급이 안 되니까. 그죠? 세율은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자, 얘는 뭐 했어요? 표준세율하고 중과세율하고 특례가 있다. 표준세는 가감 조정된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되고, 그죠? 그리고 얘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거고. 자, 그럼 표준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얼마다? 1000분의 40. 농지상속, 농지를 매매하면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상속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증여받으면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그죠? 주택 유상 거래는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고 면적 증가라고 나면 원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과세는 5개 있는 세율 기억하시라 했죠? 사치성 재산, 별골 5선주,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과밀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다. 대도시 2개 나오면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셔요. 종료하고 거기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특례는 2개가 있는데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있고 중과 기준세율로 가는 게 있다. 중과 기준세 대표 주자가 뭐 있다 있어요? 간주 취득. 그죠? 그래서 거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아까 했죠.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 선박, 항공기. 자, 토지는
분리배도 종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했죠. 우리가 이제 뭐 건축물하고 주택 잘 기억하시라 했죠. 일반 건축물은 0.25%인데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오면 공장 건축물은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왔으니까 일반 건축물 2배에서 0.5%.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물은 5배 대신 몇 년간? 5년간. 그죠? 그리고 오글계, 고급 오락장, 골프용 건축물은 사치성이니까 1000분의 40.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주택은 0.1에서 0.4 누진인데 뭘 조심하라고? 고급 주택 중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별장은 사치성 1000분의 40. 이때 별장은 주택하고 가세형법이 똑같다. 세율만 다르다. 그리고 뭐 선박하면 0.3인데 제일 높은 건 고급 선박입니다. 1000분의 5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치? 나머지 없습니다. 종부세는 그냥 누진으로 돼 있다. 그럼 끝나는 거고요. 양도세도 뭐 작년 세율 나왔다 있죠. 그래서 부동산은 미등기 70,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0, 비삼용 토지는 16에서 50. 그죠? 그리고 주택 입주권은 1년 미만 40, 1년 이상이면 6에서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2페이지 6절에 이제 부가징수가 나옵니다. 얘는 뭐 크게 없어요. 자, 얘도 신고 나쁘죠? 언제까지 해야 돼?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죠? 얘도 저기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얘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오고 보통징수하고 그리고 보통징수, 가산세 빼곤 다 신고 나쁘고 그게 뭐라겠어요? 일반 과세 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가면은 추징 대상이 되면 30일이나 내보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그럼 거기 1번 원칙 등기 등록 나오고요. 예외에 30일 이내 신고 납부. 취등돼서 공통사항입니다. 그죠? 자, 3번 꼭 기억하셔야 되죠? 자, 3번. 동그라미 3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얘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얘가 작년 시험의 정답이었습니다. 고른 걸 고르시오. 그러니까 제가 3개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요 3번. 이 3개는 꼭 기억을 해주셔라. 자, 요 규정은 취득 등록세만 있는 거죠. 3번은. 근데 이건 이제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에 나오면 또 흥분해가지고요. 취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함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돼 그럼 맞았다고 골라요. 취득세는 아니고 뭐? 등록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돼, 지금. 그죠? 정신을 바짝. 시험 보러 가면 안 된다니까, 정신이 없다니까. 그죠?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다 힘들면 어떻게 그랬어? 공부하다 힘들면 남자들은 어떻게 그랬어? 와이프 사진을 딱 보고 그럼 뭐 의욕이 생긴다겠죠? 그죠? 왜? 내가 얘랑도 사는데 세상에 뭘 못하겠냐 이런 얘기 든데. 그죠? 여자는 근데 와이프는 남편 사진 보고 그러는 데서 내가 이 인간도 인간을 만들었는데 내가 뭘 못하겠느냐 이렇게 된다잖아.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말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옛날에 제가 얘기했죠. 김재동이가 남편이 그죠? 맨날 술 먹고 들으면 그냥 쟤를 개라고 생각하라고. 개. 그걸 개로 생각하면 신기하다는 거죠. 개가 만지상제에서 집을 찾아와. 그죠? 그리고 주말에 맨날 누워있어. 개가 신기해. 개가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만져. 그 심지어는 개가 말도 해. 물 떠다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술 먹고 들어가지고. 신기하잖아요. 개가 말도 하고, TV도 보고, 그죠? 자기가 화장실도, 소변도, 대소변도 지가 가려. 다 가서 물도 내리고, 이런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남편은. 그러면 편하대. 그럼 얼마나 신기한 개를 키우냐 이거지. 자, 쓰러지는 거죠. 하여튼,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 맨날 골프 타면, 멍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 얘기하다가, 그래서 나랑 사니까 행복하지? 그래요.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승천 행복하지? 그래요. 그죠? 마지막에 꼭 그래요. 그죠? 난 노래도 그것만 불러고 하면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그거 불러. 그 이문세 그죠? 그거 가서 노래방 가서 그거 부른다니까. 아 내가 어쩌다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분명 결혼할 땐 그게 아니었는데. 그죠? 밀려가지고 가산세 보통징수죠? 그죠? 가산세 보통징수 말했죠? 취득세하고 똑같다.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붙습니다. 얼마? 20%. 감면은 무조건 뭐다?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야 된다? 부가세는 내야 된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 20% 내시면 됩니다. 잡으시면 되고. 자, 53페이지 기출문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하는 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명의자가 세금 낸다 했죠? 권리자, 권자가 내다. 그죠? 그리고 2번. 등록세는 재산권 똑같은 얘기죠. 등기 등록 받는 자. 그런 얘기고요. 지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3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갑의 명기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 누구한테 있다? 갑. 아까 대의등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 4번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시행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소유권 보존 등기자이다.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가압류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직권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보존 등기 안 한 거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전부 다 누가 내야 되는 거야? 소유자. 근데 얘가 미등기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자. 보존 등기자가 누구예요? 소유자지, 소유자. 그죠? 그 얘기입니다. 대의등기죠. 이거 똑같은 거죠. 자,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권자라겠죠. 설정은 전부 다 권자. 근데 말소 등기는 뭐라겠어요? 거꾸로 갑니다. 설정자 그러는 거죠. 6번에 근저당권 말소 등기의 경우 등록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설정자. 즉 말소된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는 권자 그러시면 되고 말소 등기는 설정자 거꾸로 가시면 됩니다. 7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그죠? 등록세는 등기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죠. 재산세는 언제 기준이에요? 과세 기준이 이렇게 가는 거죠. 8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표준에 신고가 없는 경우는 자 신고 안 하면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죠. 신고를 안 하시거나 신고했는데 금액 표시가 없거나 신고했는데 걔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다 뭘로 가? 시가 표준액 이렇게 하는 거죠. 9번 채권 금액에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인데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죠? 자, 지금 우리 기출문제 푸는 거 이게 기출 나왔던 지문이라는 거죠. 이대로. 그죠? 10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 재평가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 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땡. 틀렸죠? 아까 뭐라 했어요?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그랬는 거죠. 11번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죠? 미달. 취득세하고 똑같이 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번도 공매로 토지를 취득했대. 과표가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죠. 국수 000 시가 표준액 땡 틀렸잖아요. 그죠? 취득세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국수 공판장. 넘어가서 13번.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등에서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표를 부동산 가액에 의한 것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은 뭘로 가요? 채권 금액이고 가등기는 등기 원인에 따라서 채권 금액인 경우도 있고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가액으로 가는 건 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부동산 가액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4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은 어떻게 한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과감할 수 있다. 분위기고. 15번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세율은 얼마다?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다. 땡 틀렸습니다. 왜? 1000분의 8. 15는 증여예요, 증여. 그죠? 상속은 얼마? 1000분의 8. 16번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 얼마? 100분의 200이 아니라 100분의 300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도 중과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얼마라고요? 100분의 300. 이걸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됐던 거예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뭐 하거나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뭐라면 전입을 하면 자 이게 원래 개정되기 전에 어디 있던 거야? 등록세 중과세였어요. 근데 보세요.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을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죠? 법인 등기. 그럼 얘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니까 중과세가 있으면 중과세, 등록세를 얼마? 3배 중과세.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법인을 설립하면 등기만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얘가 뭐를 해? 설립하면서 뭘 했다?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취득세 내고 얘도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했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 등록세 낼 때 3배 준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게 원래 개정 전 얘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다고요? 통폐합이 됐어. 누구랑? 취득세랑. 근데 아시죠? 등록세 전체가 통폐합된 게 아니에요.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통폐합됐어요. 그래서 뭐만 넘어간 거야? 얘만 넘어갔어요. 요것만. 아까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대도시 내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해가지고 뭐 했어요? 표준세를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 100분의 200을 뺀다가 얘예요. 그럼 얘는 안 넘어갔지. 왜요? 법인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여전히 이에 따른 법인 등기는 기존의 표준세의 몇 배? 100분의 300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시험에 안 나오다가 나왔죠. 재작년에 얼마? 100분의 200 이렇게 나왔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때 정답이 뭐였다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데 옳은 걸 고르시. 걔가 정답이었다니까. 그럼 100분의 200, 300 씻을 수가 없는 거지. 왜? 옳은 거 고르는데 정답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거 있으니까. 그죠? 근데 있다 그냥 중과세가 몇 배? 3배다 3배. 그죠? 17번 대도시의 법인이 대도시의 본점을 전입에 따른 등기는 등록 변호세 중과세. 이것도 같이 언급이 옛날에 된 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대도시 법인이 대도시 본점 전입에 등기는 중과세 땡.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 있으니까 써놨는데 이거 막 가뭄에 콩나듯 나올까 말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변호세. 그러니까 지금 17번은 뭐예요? 전입도 중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전입. 설립도 되고 지점본사 설치 이런 건데 너무 자세히 가면 머리 아파요. 등록세는. 그죠? 그렇게 언급이 안 되니까 걔는 그냥 넘어가시고. 중과산다. 전입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18번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죠. 근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번도 나왔죠?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뭐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 땡 틀렸죠? 신고하고 납부한 걸 본다 했잖아.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랬죠.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19번은. 20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납세지는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죠. 당연히 물건 소재지. 21번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6,000원을 그 세에 걸한다. 그래야 되죠. 22번은 등록세 비과세 한번 나왔다 했죠. 묘지. 그래서 지목이 묘지인 건 비과세 줍니다. 23번도 뭐 그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기란 재산에서 압류 해제 등기할 경우 뭔다? 등록세가 비과세가 된다. 그죠? 압류 등기 딱 해제하면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또 보겠습니다. 부가징수니까 자, 취득세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고 납부라 그랬죠? 이제 언제까지 한다 그랬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거 안 하면 뭐라 한다 했죠? 가산세 부과되고,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고, 이것 빼고 상속은 예외적으로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상속 빼고는 전부 다 60일. 자, 60일인데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시면 되고, 이것 빼고 이거는 보통 징수니까 가산세 빼고는 전부 다 신고 납부인데 뭐 있다 있어요? 일반 과세 되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받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30일 안에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하시고, 여기서 중과산세도 있다겠죠?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 산출석의 100분의 80에서 보통 징수. 이때 조심할 건 중과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거. 원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미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 안 하고, 대신 각종 형권은 제외, 예외적으로 중과산세 적용한다. 그리고 간주취득도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있다 그랬죠? 면세점 뭐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그죠?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접한 토지 건축물을 1년 안에 취득하면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가산세는 요거 말고도 있다 그랬죠? 법인의 장부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10% 나온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뭐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재산세는. 그죠? 그럼 재산세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라? 5일 전. 우리가 하는 건 10일, 걔네가 하는 건 5일이니까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토지는 몇 월에 냅니까? 토지는 9월 달에 내죠.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2분의 1씩 낸다겠죠? 주택은 2분의 1씩 내니까 뭐가 있다?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얼마? 1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얘는요, 과세대상 누락이나 착오 등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고, 이거 안 내면 가산금 나오고, 소액징수 면제 있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100분의 150 전년도 대비. 그리고 주택은 예비적으로 3억 이하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다. 그런 게 있고 나중에 물납 분납도 있고 그렇죠. 물납은 1,000만 원 초과 관할구역 내 부동산. 분납은 500 초과 45일. 작년에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죠.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에는요, 원칙이 정부 부가과세 그래요. 그래서 날짜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입니다. 이거 안 하면 가산금이 나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날짜 똑같다 했죠?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이때 이거 안 하면 얘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니다. 근데 이때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안 되지만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다. 그랬죠?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신고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게 전체 종부세 기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세는 신고납부인데 얘는 뭐가 있다 했어요? 예정신고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확정신고. 예정신고는 부동산 등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주식 등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토지거래 허가고요. 토건 부기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그거 있죠. 부담부 증여 시 채무부담부는 양도로 본다고 했는데 그 부분 양도세 신고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한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익이었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되고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내셔야 되고 확정신고는 언제예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얘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된다겠죠? 이 분납 1,000만 원 초과 시 기간 2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산세를 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56페이지. 얘는 세 문제 나온다 했죠? 세 문제. 천재지변이 없는 한은 올해도 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앞에 있는 취등록세하고 다른 게 얘는 보통징수고요. 그리고 지방세 중에 시군구세입니다. 그죠?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 성격 나와 있고요. 그 성격에 보면 1번에 지방세 중 시군구세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특별시인의 재산세는 특별시세 구세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서울시는 어떻게 한다? 공동과세한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특별시하고 구가 공동과세한다. 그 개념만 알면 돼요. 그게 나오면 얘가 구세인데 왜 서울시랑 같이 해?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상이 나옵니다. 과세 대상. 대상까지만 할 거예요. 자,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지금 얘만 지금 몇 번째 쓰는지 몰라요, 이거 지금. 그죠? 첫 시간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이걸 듣고 건너들으면 안 돼. 좀 생각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쓰면 쓰네입니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두 번, 세 번 들어도 되는 똑같아요. 그죠? 자, 얘들이 대상인데, 자, 이거 뭐 기억하셨어요? 일반 건물은 상토지 건물 따로 과세가 되지만, 뭐는요? 주택은 뭐라겠어요? 항상 한꺼번에 간다 했죠? 그래서 항상 얘는 이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여기다 뭔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다르다. 해도 온다? 그래도 한꺼번에 세금 계산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낸다 했죠? 이 세금을 안분해서 낸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시가표준액. 그죠? 공동소임은 세금 계산해서 지분에 따라 나눠내면 된다. 하여튼 머릿속에 이 두 개가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건 안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는 과세 방법이 물건별 과세라고 합니다. 물건별 과세. 무슨 얘기야? 물건 하나하나 각각에 대해서 과세한다. 단 예외적으로 합산이 딱 두 개가 있다.
뭘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만 합산합니다. 그 두 개만 합산이라고 돼 있죠. 나머지는 절대 합산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최근에 시험에도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뭐 동일한 관할 구역 내 주택을 2주택, 그죠? 주택을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뭐다? 주택을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를 곱한다. 땡이 틀렸죠. 주택을 가치가 두 개 갖고 있어. 같은 시에. 어떻게 계산해요? 주택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래야 되는 거야. 합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합산 없어요. 누구만 합산해? 별도하고 종합만 합산합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주택은 항상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쭉 써 있고요. 오른쪽 57페이지 보면 거기 겸용주택하고 뭐가 나와요? 다가구 주택이 나옵니다.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자, 겸용은 말 그대로죠? 주택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로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얘가 있죠. 한 동의 건물이 한 구의 건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동이 한 구가 겸용돼 있다. 한 구는 뭐라고 했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이런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 동은 면적에 관계없이 뭐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 동은 뭐라고 이해하시라 했어? 그냥 아파트 한 동 하듯이 건물 전체 한 동이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이거라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주상복합 그런다 했죠? 그럼 얘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얘는 무조건 주거가 80% 이상이잖아요. 그럼 얘도 뭐라는 겨? 전부 다 주택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치킨집 여기 치킨집 다 있잖아요. 각종 그죠? 저기마다 다 있는데 얘가 전부 다 뭐 비디오 가게, 뭐 식당 이런 게 전부 다 주택이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면적과 관계없이 뭐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이 여기다. 그죠? 걔는 뭐래?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한번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양도세하고 좀 다른 게 양도세는요. 겸용주택이 양도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뭘로 봐?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거가 주거 이외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각각 뭐만? 주거 부분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양도세는 5대5면 따로따로 봅니다. 근데 재산세는 5대5면 뭘로 봐? 전체를 주택으로 보죠. 이 두 개 엉키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왜냐면 이게 얘도 재산세 잘 나오고 이것도 양도세 언급이 되거든요. 지문으로. 재작년에는 양도세 같은 게 계산 문제 나왔었거든요. 겸용주택. 그죠? 그러니까 기준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 또 다가구 주택. 그죠? 다가구. 자, 다가구는 원투룸이죠? 원투룸. 자, 이런 말 했어요. 방이 여러 개 있다. 이렇게. 12개가 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상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근데 세법에서는 얘를 원래대로 단독주택으로 취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동주택처럼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보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두 군데 나와요. 재산세하고 양도세. 둘 중에 하나죠. 이 전체를 하나로 부르냐 아니면 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라 했죠. 얘가 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가능하면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간다. 덜 내는 쪽으로. 자, 그럼 재산세는 잘 보세요. 재산세는 얘가 세율이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그죠. 주택 재산세는. 자, 그럼 얘는요. 세금을 과세할 때 이거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와 이 각각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어느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이거 누진세율이라니까. 누진세율. 누진세율 뜻이 뭐예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각각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볼 때와 전체를 볼 때 어느 게? 이게 더 많이 나와. 이게 전체 금액이 과배 커지죠. 이제 누진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뭐예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실제로 이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죠. 다음에 옳은 걸 고르셔놓고 다가구 주택은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럼 양도세는요. 이걸 팔아요. 팔면 만약 여러분이 얘도 이제 양도세도 각각 구분 등기돼서 따로따로 각각으로 보겠지만 만약 이거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그대로 팔아요. 그러면 이때는 얘를 단독으로 보겠어요? 전체를 하나로 보겠어요? 각각으로 보겠어요?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로 봐야죠. 즉 단독주택으로 봐야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무효, 비과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는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재산세는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이게 나오고 우리 이제 유학집이 제가 안 살았는데 이 토지 있잖아요. 토지. 이 토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 각각으로 보니까 얘도 안분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아파트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왜? 이거 하나하나가 주택이 있는 거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안분하겠죠? 여러분 아파트 밑에 대지권 지분 등기돼 있죠? 뭘로 안분한 거야? 그 여러분 아파트는 대지권 지분은 뭘로 안분한 거야? 그쵸, 전용 면적으로 한 거지. 그럼 얘도 뭐야? 이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면적 비율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다가구 그자 보시죠. 57페이지. 그 2번에 1번 겸용주택 나오죠. 기억번에 한 구 겸용, 그럼 뭐다? 한 구니까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한 동은 면적과 관계없이 뭐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가구는요. 한 가구가 독립하여 수용 구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뭐 취득세도 나오고 양도세도 나옵니다. 그죠? 근데 양도세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의 매매대로 양도하면 그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잘 보시고. 자, 하여튼 지방세에서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뭐야? 10배입니다. 10배. 안팎 구분 없이 10배. 만약 거기서 뭐 도시지역하는 5배, 밖은 10배 이러시면 안 된다. 그죠? 그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용주택 같은 경우도 전부 다 그렇고 다가구도 그렇고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겸용주택도요. 유리한 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유리한 쪽으로. 보세요. 자, 재산세가 겸용주택 할 때 주거 부분이 100분의 50 이상 전체 주택 그랬죠. 양도세는요. 주거 부분이 뭐면 크면 뭘로 봐? 전체 주택으로 본대. 이게 근데 나한테 유리한 거죠. 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상가주택이에요. 여기는 상가, 여기 주택이에요. 그죠? 그럼 원래는 이것만 주택인 거잖아요. 그럼 양도세에서 보시면 얘만 주택이니까 이걸 팔면 얘만 비과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주거가 상가보다 크면 뭘로 봐?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얘까지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비과세.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주택, 여기 상가 6대 4 그러면 전체 다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되죠. 그러면요. 얘가 4대 6이다. 그럼 어떤 분이 선생님이 주거가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니까 그럼 상가가 더 크면 이 전체를 다 상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니? 법 규정이 아니죠. 왜? 만약에 그 상가로 보면 그러면 얘가 주택인데 40%는 주택인데 얘까지 상가로 봐버리면 얘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나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즉 주택이 아닌 부분까지 주택으로 볼 때 그 규정이 나한테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적용이 될 때만 적용을 하는 거지 불리한 쪽으로 갈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가가 더 크면 전체를 상가로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왜? 그럼 주택까지 비과세가 안 되니까 그때는 어떡한다? 각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상가는 세금 내고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되는 거지만 주거가 더 크면 전체 주택으로 보면 얘까지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에서요. 고급주택 기준이 있어요. 고급주택. 자, 고급주택은 사치성 재산 중과세가 되죠. 자, 이때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주택, 겸용주택을 취득했어요. 이때 이게 고급주택인지 여부인지 판단할 때 예를처럼 주거 부분이 크면 전체 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을 적용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왜? 이거는 만약에 주거가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뭐 한다고?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면 주거가 크면 주거 아닌 것까지 주택으로 봐서 뭘 하겠다?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세금을 엄청 많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까지 주택으로 봐버리면 내가 고급주택이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러면 중과세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뭐다? 고급주택, 겸용주택을 취득할 때 고급주택 기준은 뭘만 가지고? 주거 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재산세, 취득세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양도세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그런 얘기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걔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 또 대상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과세 대상. 아, 이제 지겹네, 이제. 그죠? 물리네. 또 나오니까. 나도 물리네, 이제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은 왜 저는 오죽하겠어요? 맨날 하니까 뭐. 이건 오늘만 몇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읽으면 진짜 하루에 막 한 일주일에 막 몇십 번 하죠, 몇십 번. 네?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공부를 온통 내가 하고 있네. 자, 뭐 있어요? 토지, 건축물. 그래서 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얘나 뭐 기억하시라 했죠?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이제 나오면 맞히겠지. 그죠? 맞추겠죠? 광업권, 어업권. 왜요? 출원, 등록, 얘도 원시취득 있다 했죠? 출원, 얘도 면제. 그리고 임목,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그리고 뭐, 곤, 승, 종, 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승마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 각종 회원권 대상. 그죠? 등록세는 필요 없다겠죠? 그리고 재산세 금방 했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죠? 그리고 얘는 뭐다?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 따로 과세 안 주고 한꺼번에 과세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 대상 뭐라 했어요?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뭐 있어요? 내가 쓸 때는 제가 먼저 쓰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그래, 그렇지. 끄떡끄떡 그거 아는 것처럼 맞춰 얘기해요. 그리고 안 쓰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고 내가 쓰면 다, 그래, 맞아. 걔야 이러는 거야. 뭐, 별도, 그리고 종합, 그리고요. 주택. 그래, 주택. 이 세 개라니까. 얘가 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말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막 계속 보는데 그 동강만 맨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학원에서 보니까 맨날 오후에 수업만 끝나면 가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로 그 노트북으로. 근데 그 작년 재수생인데 불렀어요. 아니 맨날 동영상 보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왜 이렇게 봐? 그랬더니 그걸 봐야 된대. 왜 봐 그거를? 동강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동강은 언제 보는 거야? 초장에 수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근데 그럴 때 보는 거예요. 지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책을 봐야지. 막 동강만 보고 앉아가지고 예측하고 있는 거 예측. 내가 이러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쟤 좀 있으면 왼쪽으로 돈다? 그럼 제가 왼쪽으로 돌아. 그러고 있다니까? 아니 뭐 하도 봐가지고 외운다니까. 제가 동선이 있다 저리 가. 그럼 내가 가. 아바타처럼. 그리고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대답도 하고.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 보면 접수 안 나와요. 왜? 말했잖아요.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라고. 책을 봐야지. 동영상은 이제 언제 봐야 돼? 이걸 책을 보고 공부하는데 그 파트가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거기만 찾아서 봐야 되는 거야. 주장창 앞에서 그거 보면 안 되죠.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을 지문으로 보는데 이걸 봐야지. 그리고 나중에 뭐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내가 훑어보고 싶어. 그럴 때는 배속 빠르게 해가지고 전체 한 번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습관적으로 맨날 오해되면 그거 보면 안 돼. 제가 볼 땐 지금쯤이면 이제 동강 끊을 때 됐어요. 사람이 단계라는 게 있잖아. 언제까지 맨날 우유병 물고 젖만 먹고 있을 거야. 이유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있으면 자기가 혼자 손 떠서 밥 먹고 맨날 받아주는 것만 먹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언제 걷고 뛸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됩니다. 잘 보시고. 얘는 그냥 내는 거 아니야 했죠? 뭐가 있어야 돼?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돼. 얘는 얼마? 80억을 초과해야 되고 얘는 5억 초과하고 얘는 6억을 초과해야 돼. 그죠? 종부세는 금액 모르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양도세는 뭐 있어요? 토, 건, 부, 기,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요 파생 상품 이렇게. 자, 묶는다 했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는다. 그죠? 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뭐 나오면 임차권 나오면 뭐라고요? 등기된 그러면 되고 영업권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그 전에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막 지겹도록 듣다 보면 하여튼 언젠가는 된다니까. 세뇌가 된다니까. 언젠가는. 그죠? 시험 끝나고 되면 안 되는데 세뇌가. 좀이라도 빨리 돼야 될 텐데,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그 대상별 토지 구분은 내용이 좀 많죠. 이것을 다음 주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셔야 돼요. 놀지 말고. 그죠? 자,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